뭐 기록으로 그닥 남길 필요는 없는 영상인데 혹시 다시 볼 일이 있을까 해서 지난 시간 하다만 표준화 시험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11번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짧은 문제죠. fx는 한 다음에 a가 적당히 미지수로 들어간 x에 대한 2차 함수를 내주고 그 2차 함수의 최대값을 한 다음에 이게 너희들한테 그닥 익숙한 표현이 아닐 거야. g 괄호 열고 a 라는 거 함수 표현이거든. 함수. 이게 고등수학 하에 가서 함수를 배우고 오면 또 아무것도 아닌 얘기가 되는데 지금 당장은 굉장히 낯선 표현이 될 거예요. 최대값이면 5든 7이든 마이너스 1이든 뭐 상수값이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저게 왜 g 괄호 열고 a냐 의 문제죠. 어찌됐건 그렇다고 할 때 다시 여기서 또 한 번 헷갈리는 말 GA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한마디로 철저하게 용어와 개념 이야기라는 거야. 이게 용어와 개념 문제예요. 용어를 정확히 알고 있고 그 개념을 정확히 습득하고 있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내용인데 이 낯설음 때문에 단 두 줄짜리 문제가 안 풀리고 한다는 거지. 일단 첫 번째 함수 이야기를 할게요. y는 fx라고 이렇게 함수를 할 수도 있고 이게요 표현이 y는 내가 f 하나만 가지고 해볼게. ft라는 함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q는 fp라는 함수도 있을 수 있고요. s는 ft라고 하는 함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야. 사실은 이 괄호 안에 있는 애를 너희들 들어봤을 거야. 이거 독립변인. 이거 중학교 때 쓰는 단어예요. 독립변인. 독립변수, 독립변인. 왜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식물의 생장이 얼마나 빨리 자라나에 3대 요소가 있는데 물, 햇빛, 양분 이래가지고 물, 햇빛은 고정시키고 양분을 1g 줬을 때, 2g 줬을 때, 3g 줬을 때 생장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이렇게 보는 거. 이게 함수야, 이게. 그래서 내가 조절하는 애를 독립적으로 조절한다고 그래. 독립변이라고 그러고 그 독립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변하는 결과물. 그 결과물을 종속변인이라고 불러요. 독립변인, 종속변인의 얘기인데 우리는 전적으로 이 녀석에 익숙하지만 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해서 이걸 자주 쓸 뿐이지 함수라는 게 꼭 x와 y가 있어야 된다는 건 뜻하는 건 아니야. 이 x가 등장한 지는 200년 좀 더 됐구나. 데카르트가 처음으로 x 제안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빨리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괄호 안에 독립변인을 가로축이라 한다. 가로축이라 한다. 그리고 는 할 때 이 결과물을 y축이라 한다. 세로축이라 한다. 세로축의 변인을 x, 가로축의 변인을 y, 세로축의 변인을 y, 가로축의 변인을 x. 이게 이런 함수에서는 그러니까 가로축의 변인이 t가 되는 거죠. 세로축의 변인이 y가 되는 거고요. 세로축이 q가 되는 거고 가로축이 p가 되는 거고 가로축이 t가 되는 거고 세로축이 s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함수가 f라면 생긴 모습은 다 똑같이 생겼을 거라고요. 이게 이렇게 아시겠어요? f라면 그 f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상 생긴 모습은 다 똑같이 생겼을 거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최대값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최대값.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값자가 등장을 하면, 이것은 그것의 종속변인의 값을 뜻합니다. 종속변인의 좌표를 뜻하는 거예요. 최대값, 최소값, 값자가 나오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니들한테 얘기할 때는 y좌표다라고 강조를 해놨는데, 그게 y좌표는 이런 함수를 주로 y는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최대값 또는 최소값자가 등장을 하면 이 값자는
바로 이렇게 생긴 함수에서 y, 이렇게 생긴 함수에서 y, 이렇게 생긴 함수에서는 q, 이렇게 생긴 함수에서는 s를 뜻하는 거예요. 세로 좌표에서 찾는 걸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하는 거라고. 알겠어요? 각자가 그려지는 자리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거로 자, 이 2차 함수를 보세요. 이게 fx죠. 여기 생략되어 있는 말이 이제 y는이에요. y는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세로 축에 y 변인을 놓고 가로 축에 x 변인을 놓고 정의역 x의 범위가 따로 없으면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예요. x의 범위가 따로 없으면 그건 실수 전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다. 실수 전체. 그러니까 이놈을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2ax 그러면 절반의 제곱이니까 더하기 a 제곱이 필요할 것이고 마이너스 a 제곱이 새로 들어왔으므로 a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1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a의 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일 텐데요. 이 녀석은 마이너스 a가 대칭축, 마이너스 a가 어딜지 모르겠지만 대충 우리 관습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있으면 이제 이쪽을 잡으니까 이렇게 그냥 내 맘대로 잡아볼게요. 마이너스 a가 여기 있고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실선으로 다 그려지며 여기 이 꼭지점에 해당하는 y좌표가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이다. 이런 뜻이 돼요, 이게. 그림을 그리면.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이에요? 아니요. 마이너스 1이 왜 더하기 1로 변신을 했을까요? 자. 쏘리. 요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최대 값이라고 하는 거는 y좌표를 뜻하는 것이고 y좌표를 뜻하는 것이고 그 y좌표를 GA라 하면 바로 요 녀석을 뜻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정의에서 GA는 a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러니까 아까 x라는 것을 자신의 독립변수로 사용할 때 a는 미지수인데 미지수. 원래 상수이지만 지금 모르는 것. 그걸 미지수라고 그러는데 미지수가 됐는데 그 미지수 자체도 결국 a에 1을 넣었을 때의 값과 2를 넣었을 때의 값과 3을 넣었을 때의 값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 최대값 자체가 함수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a에 대한 함수가 된다.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요 녀석을 다시 가로축, a축, 세로축, y축에 그릴 생각을 해야죠. 물론 y는 내가 지정한 거예요. 그냥. y라고 안 하고 b라고 해도 돼요. 그러면 세로축이 알아서 b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그 b는 GA의 최소 값을 구하라 할 때 이 값은 b좌표를 뜻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정한 종속변수. 그러니까 A축, B축에다 이걸 그리면 얘는 다시 한번 마이너스 2분의 1의 꼭지, 대칭축을 두고 있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된다고요. 가로축의 A축. 그 최소 값을 구하라. 그럼 어딜 구하라는 얘기냐? 여길 구하라는 얘기죠. 요 좌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결과 G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은 결과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얼마예요?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4분의 5 여기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칫 잘못 생각하면 최대값, 최소값, 최대는 제일 큰 건데 제일 큰 거 구하라고 그래 놓고 왜 또 제일 작은 걸 구하라고 그래? 이런 소리로 들릴 수 있는데 아니라고. 두 녀석이 노는 이 플레이그라운드가 아예 다른 거예요. 이쪽은 XY 좌표계, 이쪽은 AB 좌표계.
알아듣겠어요? 철저하게 개념과 그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12번) 마이너스 2에서 3 이거는 이제 정의역을 준 거죠. 정의역을 이런 거면은 커튼 치는 거라고 그랬어요. y는 x제곱 더하기 절대값 4x 4 절대값 x 마이너스 1에 최대값을 m 캐피탈 M 스몰 m을 최소값이라 할 때 2를 곱하시오. 이거를 그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요령 영상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도 재생 목록에 있습니다. 기원할 때 꼭 한번 보시고 그 절대값의 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y는 x제곱 더하기 4 절대값 x 마이너스 1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 범위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4x 마이너스 1 이게 절대값 x가 그냥 x로 나갈 때가 있다. 그냥 x로. 언제냐면 절대값을 쳤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는 뜻이니까 x는 양수라는 뜻이죠. 양수에서. 그리고 이 절대값 x가 이렇게 마이너스 4x가 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x로 나갈 때가 있다. 그거는 음수가 되어 나간다의 뜻이 아니고 x 자체가 음수였기 때문에 그걸 양수로 만들기 위해 마이너스를 달고 나간다의 뜻이에요. 그럼 졸지에 이 녀석이 하나의 정의역이 된 거고 이 녀석이 하나의 정의역이 된 거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자면 어떻게 생기냐면요. 이렇게 생긴 거죠. 0을 기준으로 0의 오른쪽, 즉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곳에다가는 이걸 그려라 라는 겁니다. 이걸 그려라. 이게 어떻게 생기냐면 이제 좀 빨리 훈련을 하면 대칭축이 마이너스 2에 있고 이거 안 찍고 싶다. 대칭축이 마이너스 2에 있고 이렇게 오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녀석이에요. 이런 2차 함수라고요. 그런데 그걸 그릴 때 x가 양수인 부분만 그려라 그랬으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당장 궁금해지는 게 여기 지나는 요 점이 얼마지가 궁금해지지? x에다 0 집어넣으면 돼요. 0,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요 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좌표가. 오른쪽만 그리고 이쪽은 사실은 버리는 거예요. 이런 궤적을 갖는다 정도인 거지. 제발.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이쪽은. 이쪽만 보이는 거지. 내 눈에는. 그리고 0의 왼쪽, 즉 이쪽은 어떻게 그리냐? 이 아이를 그려라는데 얘하고의 차이는 대칭축이 마이너스 2냐 플러스 2냐의 차이만 있으면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 2를 지나서 올라가다가 여길 만나서 이렇게 여기를 만나서 이렇게 되는 그림이 되는 것도 이것도 나름 좌우 대칭일걸요? 똑같이 생겨서. 그렇게 해서 뾰족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지금 저 y는 i를 그린 건데 문제는 이 녀석의 정의역이 마이너스 2에서 3까지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실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여야 되냐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2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그렸다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 오는 이 3 여기까지. 그리고 커튼을 이렇게 쳤기 때문에 이쪽 더 이상 없고 이쪽 더 이상 없고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니 일단 눈에 확 띄는 건 여기서 y좌표 중에 가장 작은 값, 최소 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그죠? 최대 값은 양쪽 끝 중에 누가 더 높으냐인데 눈에 보이죠? 뻔하게. 오른쪽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3을 집어넣은 함수가 여기다 넣어야죠. 여기다가 3을 집어넣어주면 9 더하기 12 마이너스 1 뭐예요? 20이네 20. 최대값은 2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둘을 곱해라. 그러니까 계속 이런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면서 아 저건 저렇게 풀고 이건 이렇게 풀고를 느끼는 것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는 것이 좋은데 지금 계속 똑같이 지난 시간에 이어 하고 있는 얘기의 결론이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물어볼 때는 정의역 범위의 그래프를 쳐다보면서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빠짐없이 너희들한테 최대 최소는 다 그래프를 그렸을 거야. 네, 최대 최소와 그래프는 그렇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번에 이제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x축과 y축이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 2의 오른쪽만 보겠다. 이렇게 자르면 이쪽에 커튼을 쳐버리겠다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의 왼쪽은. 그랬을 때 요 범위 안에서 볼 때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kx인데 우리 맨날 하는 짓이 뻔하니 빨리 완전제곱식을 만들어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절반의 제곱 필요하니까 더하기 k제곱 만들어주고 마이너스 k제곱이 들어왔으니 k제곱을 다시 얹어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결론은 x-k의 제곱 더하기 k제곱이라고요. 네. 얼핏 생각하면 대칭축이 이쯤 있어가지고 이 그림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걸로 해서 여기가 K 요게 K제곱인데 아유 씨 참 제곱인데 그게 16 이렇게 꼭지점의 좌표가 K제곱인데 그게 16 하면 제일 좋겠지. 깔끔해요. 이렇게 하면. 그리고 실제로 그것도 하나의 답이 되고 K제곱은 16이고 K는 플러스 마이너스 4인데 지금 딱 봐도 축이 2의 오른쪽에 있기로 했으니까 마이너스 4는 아닐 것 같고 그래서 K는 4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 그렇지만 이게 만약에 서술형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이 첫 번째 가정이 뭐냐면 이 첫 번째의 가정이 K는 2보다 클 때예요. K는 2보다 클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림이 여기서 이렇게 꼭지점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는 근거는 이 대칭축인 K가 2보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려진 거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아닐 수도 있잖아요. 대칭축이 이쪽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쪽에 있고 그림이 이렇게 올라왔다가 내려가다가 여기를 만나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내 눈에 보이는 함수는 여기서부터 내려오고 있는 함수가 전부라는 거지. 이 가정이 K가 2보다 작을 때입니다. K가 2보다 작을 때. 이때는 제일 높은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요 자리. 2일 때의 자리. 2일 때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때는 X에다가 2일 때를 넣어야죠. 1대 최대값. 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값이 16이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16이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2를 넣어요.
마이너스 4 더하기 4K. 마이너스 4,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더하기 4K. 예, 그 값이 16일 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K는 얼마냐면 이게 넘어오면 20이니까 K는 5가 되죠. 이렇게. 그리고 바로 그어버리시면 돼요. 왜지? 우진아 왜지? 제가 그렇게 써서 틀렸어요. 가정을 지켜야죠. 가정. 예, 이쪽 그림에서 이게 내려오다가 최대값 16을 만난다는 뜻은 K가 2보다 작았어야 한다는 말인데, 예, K는 5는 2보다 크죠. 그래서 만족하는 K 값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서 맞은 사람들도 우지는 좀 희한한 케이스인데, 예, 보통은 이렇게 써서 요것만 쓰다가 틀리거든. 예, 근데 이쪽만 써서 틀렸다는 건 좀 독특한 얘기긴 한데 어쨌건 예, 서술형에서는 여기까지 다 써줘야 아마 전체 만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백석고. 특히 백석고는 서술형의 그 좀 길이가 좀 긴 편의 학교라서 꼭 넣어야 되는 거 안 넣으면 답이 맞았어도 반점밖에 못 받아요. 이렇게. 하여간 지금 계속 그래프 그리고 있죠. 예, 최대 최소 얘기는 그래프를 떠나서는 할 수가 없는 말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 주의. 이것도 주의. 가끔 종속변인을 안 써줄 때가 있어요. 예, 종속변인을 안 써줄 때가 있어요. 이게 지금 실수 XY에 대하여 라고 한 다음에 XY가 잔뜩 들어간 한 다음에 잘 봐봐. 이 등식이 아니에요. 그냥 식이죠. 얘 이름은 그냥 식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최대값이니 최소값이니 하는 이 값자가 등장하는 구조는 어떤 구조냐면 y는 한 다음에 여기 f, x 이렇게 해서 독립변수 하나에 종속변수 하나가 등식으로 나타난 형태예요. 예, 등식으로 나타난 형태. 이 등식의 최소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어떤 종속변인의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좌표를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건 식을 하나 내주고 이 식의 최대값을 가진다 이랬잖아요. 저 y좌표 구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그리고 함수의 구조도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종속변수 하나를 가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t는 그냥 제가 만들어낸 문자고요. z라고 해도 되고요. q라고 해도 돼요. 네, t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y 더하기 10 이런 다음에 여기서 최대 값이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요 값은 바로 t 좌표를 뜻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시는 좀 만나기 힘든 애인 거죠. 이 아이를 다시 만나려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이과를 선택한 다음에 기하에 가서 공간 도형을 하면 독립변수 2개에 종속변수 하나인 함수를 만나요. 그러기 전에는 다시 보기는 어려운 함수예요. 네, 그래서 종속변수를 이렇게 잘 써주지도 않는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렇게 해서 x좌표, 이렇게 해서 y좌표 놓고 세로로 이렇게 축 그어가지고 t좌표 공간에다가 해놓고 XY를 잘 조절해서 저렇게 생긴 이렇게 공간의 도형이 있는데 여기 제일 높은 데하고 제일 낮은 데가 얼마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얘. 원래 의미대로 하자면. 근데 어쨌든 그걸 말해줄 생각은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빨리 이렇게 최종적인 종속좌표를 하나 가정한 다음에
최대값이니까 아주 뻔한 상식을 사용하는 거죠. 완전 제곱식.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그럼 더하기 1이 필요하겠지.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4y 그럼 더하기 4가 필요하겠지.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원래 마이너스 1, 원래 마이너스 3 합계 마이너스 5가 지금 생겼네. 근데 원래는 10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하기 15겠죠. 이렇게. 그래야 원식을 안 건드리게 되죠, 이게. 예, 결론을 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15인데 자, 그냥 아주 심플하게 실수의 성질로 생각해봐요. 이 토탈식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얼마일까? 내가 구조를 좀 바꿔주면 이해하기가 쉽겠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하면 쉽겠지? 얘가? 네, 15에서 빼는 거예요. 빼는데 제곱이 달려있으니까 무조건 양수예요. 무조건 양수. 양수 두 개를 더해가지고 15에서 빼는 거야. 그럼 제일 클 때가 언제냐? 네, 유일하게 0이 되었을 때가 15로 제일 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실수의 성질이죠.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x, y에다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떤 생지랄을 해도 이 i는 0보다 커지기만 합니다. 제일 작아질 수 있는 애가 0이라는 거죠. 제일 작아지는 애가 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상수 a, b, c, x 이퀄 a, y 이퀄 b일 때라고 했으니까 a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b는 2가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최대값 c는 15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유일하게 그림을 안 그렸죠. 그림을 못 그리니까 안 그리는 거예요. 예. 다음 이거는 일전에 한번 소개한 적 있는 아이인데 얘보다 원형이 되는 애는 이 아래 문제인가? 그렇죠. 얘가 더 원형이겠죠. 16번 하고 15번 할게요. 이게 중학교 때 의미도 모른 채 그냥 똑같은 덩어리 나오면 같은 문자로 치환해라의 문제였다고. 치환해라. 근데 이제 앞으로는 치환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자고 그랬죠? 합성 함수를 분리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여기다 그랬습니다. 합성함수를 분리하자는 행동이다. 말이 너무 어려워? 두 개의 그래프로 나누어라. 이런 뜻입니다. 두 개의 그래프로 나누어라. 치환을 한다는 행위는 그런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 있으면 요 녀석을 두 개의 함수로 분리하여 두 개의 함수로 분리하여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3의 그래프와 t는 x제곱 마이너스 2로 분리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 여기 마이너스 2부터 1이라는 이 정의역 x에 대한 정의역은 어디 가서 쓰이는 거냐? 여기죠. 여기 x가 등장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근데 얘가 최대 값은 하고 물어본 이 값자는 y좌표라고 그랬으니까 얘를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최대 값은 이 y좌표가 얼마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야죠. 최대 최소는 다 그래프로 그리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최대값은 y지. 그러니까 이거를 y로 그려야지 라고 하면서 세로축에 y축을 놓고 가로축에
t축을 놓고 가로축에 t축을 놓고 1, 2 1,2를 꼭지점으로 하는 1,2를 꼭지점으로 하는 이렇게 생긴 1,2가 맞냐? 맞긴 맞는데 1,2를 꼭지점으로 하는 이렇게 생긴 아래로 볼록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예요. 다만 최대값이니까 여기 중에 어디가 제일 높으냐라고 묻는 건데 그 제일 높은 걸 알려면 t의 범위가 있어야 알지. 그 t의 범위를 못 구하니까 이쪽에 와서 세로축에 t축을 그리고 가로축에 x축을 그려서 구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 들을 때는 되게 쉽게 알아들을 것 같지. 이 혼자 하면 그렇게 안 돼요. 자, 요렇게. 네, x제곱 마이너스 2니까 여기 y절편 마이너스 2를 꼭지점으로 하는 요렇게 생긴 애예요. 이걸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실선을 그려주면 요렇게 생길 거고요. 요렇게 생길 거고요. 예, 그러면 이때 존재하게 되는 t 좌표는 여기가 가장 낮은 곳, 거기서 쭉쭉쭉쭉쭉쭉쭉 다 가지다가 여기가 가장 높은 곳, 여기까지 가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넣어. 그러면 플러스 2, 여기가 2네요, 2. 예,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가 바로 t의 범위입니다. 여기 그려진 이 실선이 가지게 되는 세로의 좌표 범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기로 오는 거예요. 여기로 와서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를 이렇게 실선으로 표현하시면 요렇게 되겠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 그래프에서 y좌표가 가장 높은 것은 t가 마이너스 2일 때이다. t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어주면요. 4 더하기 4 더하기 3. 11이네요. 11. 네. 그래서 최대값은 11이 되겠습니다. 이해돼요? 납득이 돼요? 자, 이게 기본이에요. 저기 똑같은 모양이 보이면 그걸 치환하는데 치환이라는 거는 두 개, 현준아, 뭐하니? 두 개의 함수를 분리해내는 행동이다. 라고. 자, 이제 14번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전제하에 15번 같은 변형 문제가 나오면 여기는 똑같지가 않아요, 덩어리가. 그죠? 덩어리가 똑같지 않은데 이 똑같지 않음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y는 마이너스 t제곱 요만큼을 t로 잡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게 얼마가 되냐면 내가 t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으로 잡은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까지는 t 마이너스 3이 된다 라는 겁니다. 요 녀석을 t로 잡으면 그래서 더하기 2배의 t 마이너스 3 더하기 1. 물론 여기다가는 바로 반문을 할 수 있어요. 이걸 t로 잡으면 안 되냐고? 되죠? 왜 안 되겠어요? 되는데 다만 그렇게 내가 안 한 이유는 이걸 t로 잡으면 이게 t 플러스 3이 되는데 그럼 t 플러스 3의 제곱을 또 풀어헤쳐야 되잖아. 그게 귀찮아서 안 했어요.
자,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2t 마이너스 5의 그래프입니다.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를 꼭지점으로 하는 위로 볼록의 2차 함수인데 가로축이 t축, 세로축이 y축이에요. 됐죠? 그럼 아까하고 한지 똑같이 할 거예요. 똑같이. 이 오른쪽에 가서 세로축이 t축, 가로축이 x축인 2차 함수를 그리는데 이 녀석은 x-1의 제곱 더하기 2니까 1,2를 꼭지점으로 하는 요렇게 생긴 아래로 볼록의 2차 함수가 될 거고요. 제가 지금 전체를 다 실선으로 그린 이유는 x의 변역이 없어요. x의 변역이 없다는 얘기는 실수 전체라는 뜻이잖아. 따라서 이 녀석의 t의 범위는 여기 2의 위쪽으로는 다 나온다가 되는 거죠. 다 나온다. 2의 위쪽으로는 다 나온다. 2보다 크거나 같다. 그 2보다 크거나 같다를 다시 여기다가 적용시키면 같은 t니까요. 예, 2가 어디냐? 여기지. 이 꼭지점보다도 오른쪽이에요. 이 오른쪽이니까 커튼을 여기서부터 쭉 닫아버리면 되죠. 닫아버리면 얘는 여기다가 찍고 쭉 요렇게 실선인 이런 2차 함수의 일부가 됩니다. 따라서 2를 집어넣었을 때의 마이너스 5죠. 요 마이너스 5 값이 최대값이 돼요. 근데 여기서 질문하는 최대값 b는 마이너스 5가 맞고요. 이 주의할 점이 있다고 그랬지.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2일 때 마이너스 5니까 이걸 2라고 대답하기가 쉬운데 아니에요. 그건 t값이죠. t equal 2를 갖게 하는 x 좌표가 중요한 겁니다. x가 1일 때 t가 2고 그 t가 2일 때 최대값 마이너스 5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a 값은 1이라고 말해 주어야 맞습니다. 요 실수를 참 자주 해요. 알고 있으면서 자주 해요. 한두 번 당해본 게 아닌데도. 자, 네 문제 남았다 얘들아. 네 문제. 힘 좀 내볼까? 내가 매해 느끼는 거지만 요거는 0단계가 아니에요. 이건 0단계가 아니에요. 이건 1단계라고 말해도 되고 2단계라도 말해도 되는 내신에 바로 출제돼도 되는 정도의 난이도의 문항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원래대로는 얘의 원래 의도로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가 기하학적으로 해석을 내리면 원점 중심 반지름 2인 원이에요. 이게 원점 중심 반지름 2짜리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걔를 여기다가 그 다음에 요 얘기 합시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얘가 갑자가 등장하면 그 종속 변수의 좌표라고 그랬는데 그 종속 변수를 나타낸 애가 이렇게 식이 돼 버리면요. 등식이 아니잖아 이게. 식이 돼 버리면 걔를 얼른 이렇게 종속 변수를 하나 잡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 최대값과 최소값은 다 t 좌표가 되는 겁니다. t 좌표. t 값이 되는 거예요.
이 식을 전체 대변하고 있는 어떤 하나의 종속변이죠. 그런데 그걸 갑자기 내가 아주 기만적으로 말이야. 기만적으로 얘를 넘겨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더하기 2분의 t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얘를. 저 위식을. 그러면 이건 뭐냐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더하기 2분의 t 한 포물선이 됩니다. 다시 말해 2차 함수. 위로 볼록의 2차 함수가 돼요. 갑자기.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시면요. 요렇게 원점 중심 반지름 2짜리 원이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일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2 요렇게 돼 있는 원이 있는데 요 아이는 대칭축을 y축에다 두고 대칭축을 y축에다 대고 이 t 때문에 움직이는 포물선이 되거든요. 이 t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y절편이에요. 얘가 여기에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요 자리가 2분의 t인 거죠. 그럼 2분의 t가 이렇게 서로 동떨어져 있으면 여기 있는 xy랑 여기 있는 xy가 아무 상관이 없게 되니까 그건 안 되고 여기 있는 xy를 사용해서 여기 있는 xy를 만드는 거니까 이게 반드시 다 있어야 돼. 교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 교점을 갖는 와중에 t의 최대값이 얼마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라서 요렇게 올라가다 보면 여기서 최초의 t값을 가지겠죠. 이게 최소예요. 제일 낮잖아 2분의 t가. 그러니까 요 자리 2분의 t라고 하는 y절편의 값이 마이너스 2 될 때가 최소값 마이너스 t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요. 최대값이 좀 어려운데 잘 보세요. 이게 이제 닿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요. 내가 지금 어디다 갖다 놔도 원과 포물선이 서로 만나고 있죠. 예. 그러면 계속 올라가다가 마지막으로 만나고 딱 헤어지는 데가 어딜까? 어디? 여기일 것 같죠? 안 그래요. 예. 여기 있으면 얘가 이렇게 만나는 거라서 더 올라갈 수 있어. 이 양옆이 조금 더 남았잖아 지금. 뭘 상상하면 되냐면 니네 이렇게 요렇게 이 아래가 더 뾰족한 컵 있잖아. 컵. 예, 컵을 이렇게 테니스 공에다가 이렇게 넣을 때 어디가 닿아서 이 컵이 멈추게 될까를 생각해 보면 돼. 그러면 이렇게 갖다가 여기가 아니고 요 중간에 이렇게 걸려서 서게 돼요. 얘가 접한다 그러죠. 그래서 요렇게 접하면서 끝날 때가 최대입니다. 이게 제일 높이 올라간 거예요. 예. 그보다 더 벗어나게 되면 이제 원 바깥을 아예 얘가 이렇게 벗어나게 되니까 이거 안 만나는 거예요. 또 이 컵을 여기서 툭 떨어뜨렸을 때 얘가 이렇게 닫고 하면서 이렇게 될 때를 접한다고 그래요. 요 때가 최대예요. 요 상황. 이 상황을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식으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지. 접이라는 단어는 고등학교 1학년에게 D0를 뜻하는 거예요. 판별식 제로 외에 접은 없어. 너희들의 수학에 D0 말고 접은 없어. 그러니까 2차 방정식 만들어서 D0 써라가 그냥 끝이야. 접한다고 하면. 이게 이제 미분 나오면 얘기가 달라져요. 수투를 다시 만날 때까지는 접은 그냥 D0예요. 그러니까 요 Y는을 X는을 해도 되지. 요 두 개를
x 아이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자리에 x제곱은 마이너스 2y 더하기 t를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서로 치환하기 좋게. 그러면 y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t 마이너스 4는 0이 되는데요. d제로. 근데 사실 d제로 할 것도 없지. 이게 1 마이너스 2면 여기가 얼마여야 완전 제곱식 되냐? 1 마이너스 2, 1이라고 그랬죠? 1, 2, 1 커플이잖아. 예, 그러니까 t는 5예요. t는 5. 이 d제로 써보면 t는 5 나와요. 예, 이 t 이퀄 5가 예, 최대 값이 되는 겁니다. 난이도 굉장히 높죠, 이거. 어려워요. 예, 이거는 원의 방정식까지 다 마친 다음에 지금처럼 풀으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우회하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이거는 별로 안 권하고 싶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에 저걸 y는으로 만들어서 마이너스 이게 했죠. 그런 다음에 복 2차식 써서 판별식 쓰는 건데 하지 말자. 이거는 괜히 알려주면 혼란만스럽겠다. 예, 그냥 요 정도. 예. 근데 0단계 난이도 문제로는 잘못 냈다. 예, 잘못 냈다. 하루빨리 변환을 좀 해야겠다. 자, 기존에 수업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 18번 같은 경우 이제 출제 조망 요 파트, 방정식 파트였을 거야, 아마. 수업했던 영상이 남아있을 것이고, 이제 처음 듣는 사람들은 조금 황당할 수도 있다 라고 했죠. 뭘 강조하는 거야? 실수 x, 실수 y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마치 x, y가 들어간 하나의 덩어리식, 근데 등식이야. 등식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함수로 볼 수도 있죠, 이거를. 그런데 얘를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보자는 거예요. 누가? 문제를 푸는 내가 쟤를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인식을 하고자 하면 x 제곱항이 이렇게 있고 마이너스 2y라는 계수를 갖는 x 1차항이 있고 그 다음에 2y 제곱 마이너스 4라는 상수항을 가진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녀석은 실수 x라고 얘가 강조를 해놨기 때문에 실근을 갖습니다. 실근 x가 존재한다. 이렇게요. 진우야, 정신 차리고. 실수 x가 존재한다. 실근 x가 존재한다. 하니까 기계적으로 판별식을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럼 b'의 제곱 마이너스 ac 2y 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넘어가면 y 제곱은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y의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2인데 x의 최대값과 y의 최대값의 합을 구하여라. 그럼 요 2가 y의 최대값이 되는 거지.
같은 방식으로 이 녀석을 y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보겠다. 누가? 내가. 이걸 푸는 자가 이걸 y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보겠다. 그러면 2y 제곱이라는 2차항과 마이너스 2x라는 계수를 갖는 y의 1차식과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상수항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수 y라고 했기 때문에 실수 y라고 했기 때문에 이 녀석도 실근 y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 x라는 계수를 가지고 판별식을 쓰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2배의 x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요. 실근을 가져야 하니까. 그러면 x제곱은 8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따라서 마이너스 2루트 2에서 2루트 2까지의 x의 범위가 되고 x의 최대값은 2루트 2가 되는 거죠. 내신 출제 조망에 이런 유형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푼다라는 걸 배우지 않고 학생이 자기 맨머리로 아이디어를 내서 쓸 방법으로는 맞지 않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누군가가 이렇게 하는 걸 봐야 돼 한번. 그리고 기억해야죠. 그리고 따라해야죠. 따라한 것이 성공할 때쯤 이제 자기 것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까 그 문제랑 유사 문항이에요. 유사 문항. 아까 이거 원하고 어떤 식이었죠. 이번에도 2x 더하기 y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다라고 하면 얘는 분명히 식인데 그 식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다 그러면 얼른 여러분은 이걸 나타내는 종속 변수를 써줘야 되는 겁니다. 2x 더하기 y는 t 이렇게.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y제곱은 0과 2x 더하기 y는 t 사이의 이야기가 되는데 이때도 방금 전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거죠. 같은 방식을 사용해서 내가 실수 x 그리고 실수 y라고 그랬으니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쟤를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t로 정리를 한 다음 요 녀석을 여기다가만 넣어주면 되니까. 여기서 이제 바로 반박할 수 있는 질문. 저거를 그럼 x는으로 정리해서 y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보면 안 되나요? 됩니다. 똑같은 애가 나옵니다. 실험하고 싶은 사람은 해봐도 돼요. 어차피 우리는 t에 대한 범위를 구하려는 거기 때문에 실수 x라는 단어를 사용하든 실수 y라는 단어를 사용하든 같은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2x 그리고 마이너스 2x 더하기 t의 제곱은 0. 이걸 전개하는 거예요. x제곱 4x제곱 합이 5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tx 플러스 2 라고 하면 2배를 앞으로 빼고 1 마이너스 2tx 정도 되겠군요. 그리고 상수항은 t제곱이에요. 이게 끝이죠. 이렇게요. 이 녀석이 실근을 가져야 한다고요. 실근. 실수 x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4분의 d를 사용해 주시면 1-2t의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5t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요. 4t 제곱 마이너스 5t 제곱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1
0보다 크거나 같다. t제곱 더하기 4t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걸 근해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5네요. t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해서 t가 가지는 범위가 이러하니 얘가 구하라고 했던 t의 t 값의 최대값과 t 값의 최소값은 바로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빼달라 라는 게 질문이고요. 그래서 2루트 5 이렇게 말해도 되고, 여기서 또 하나 아이디어를 얘기하자면, 어차피 그러면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최대값과 최소값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바로 구하셔도 돼요. 두 근이 하나가 최대고 하나가 최소라고. 그러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의 두 근의 차 공식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루트 b제곱이 16이고 마이너스 4ac가 더하기 4니까 이거 해보시면 2루트 5 나와요. 이거 둘이 빼도 2루트 5 나와요. 머리 쓰기 나름이죠 뭐. 이거 사실은 선생님이 도와줘도 잘 안 늘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문장제라고 부르는데, 이거 문장으로 구성하기. 여기에는 수학적 능력치가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독해력이 반영되죠. 글을 읽고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요구하는 게 뭔지, 나한테 준 조건이 뭔지 이딴 것들을 파악하는 건데 이건 언어 영역에 해당해요. 근데 사실은 수학 문제를 푸는 것도 독해력과 매우 큰 관련이 있죠. 네,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더더 그 독해력이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이런 문장제 형태입니다. 정말 많이 볼 거예요. 2차 함수에서도 나오고, 유리함수에도 나오고, 무리함수에 나오고, 절대부등식에도 나오고, 집합명제는 말할 것도 없고. 집합명제는 그냥 다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 문제가. 근데 이게 누군가의 멋들어진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쫙쫙, 그리고 능력이 쫙쫙 이렇게 올라가냐? 아니죠. 니네 영화 자막 열심히 보면 영어 느냐? 아니잖아요. 영화 볼 때 영화 자막 보는 걸로 영어가 늘 것 같았으면 나 완전히 네이티브여야 돼. 내가 영화 보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거랑 똑같아요. 여기 이렇게 한 판에 외국어가 있는데 내가 지금부터 얘를 풀어준답시고 이런 말이잖아. 그러니까 식 이렇게 세우면 되겠지. 이런 말이잖아. 그러니까 식 이렇게 세우면 되겠지. 라고 하는 건 내가 번역해 주는 거랑 같아요. 그게 니들 문제인데. 그게 일인데. 예, 그래서 잘 안 늘어요. 이건 수업 많이 듣는다고 느는 게 아니라 한 발짝을 나가더라도 본인이 해야 늘어. 단 한 걸음을 나가더라도 여기까지밖에 식을 못 만들었어요 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해야 늘어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거 누구 얘기 듣는 게. 어느 패키지 여행의 규모를 30명 정도로 예상하여 1인당 5만 원을 받지만, 그러면 이 사람이 30명에 대해서 5만 원, 얼마야 이거? 150만 원. 150만 원 벌고 싶은 거죠. 이 주최 측이. 근데 사람 하나가 더 늘어나면 전체적으로 1,000원씩을 할인해주고 모든 사람에게 1,000원씩 할인해준다. 다시 말해 49,000원씩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두 사람이 늘어나면 2,000원을 할인해준다. 48,000원. 그러면 저 사람 수 늘어난 거랑 할인율이랑 관련이 있겠네. 이와 같이 늘어나는 인원수에 따라 참가비를 계속해서 할인해준다. 이 여행사가 수입을 최대로 벌려면 결국 Y좌표 이게 수입이란 얘기지 뭐. 수입. 이거
수입은 원래 아무 일도 없었으면 30명 곱하기 5만 원일 거예요. 30명 곱하기 5만 원. 아무 일도 없었으면. 근데 사람이 한 명 늘어나면 한 명 늘어나면 1,000원 빼주고 곱하고 31만 원에 49,000원. 31명 곱하기 49,000원. 2명이 늘어나면 2,000원 빼주고 그러면 32 곱하기 48,000원. 3명 늘어나면 3,000원 빼주고 그러면 이걸 이렇게 세워도 되겠다. 여기가 몇 명 늘어날지 모르니 X명으로 더 늘면 30 플러스 X명이 되면 여기를 1000X1 깎아주고 의 뜻. 그러면 받는 돈 곱하기 사람 수. 그러면 이 업체가 버는 돈이죠. 수익이에요. 근데 수익을 최대로 하고 싶은 게 기업의 욕망이니까 이 값이 이 y가 최대가 되려면이에요. 이거 다시 쓰면 x 플러스 30과 곱하기 1000 앞으로 빼버리고 50 마이너스 x가 되는데 다시 쓰면 마이너스 1000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50 x 플러스 30의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럼 이거를 가로축 x축, 세로축 y축에 놓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30 찍고 여기다가 50 찍고 쫑쫑쫑쫑쫑쫑쫑쫑 해서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 만들면 돼요. 내가 이쪽은 왜 안 그럴게? 사람은 늘어나야지. 사람이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밖에 없고 30, 50 더해서 반 하면 마이너스 30하고 50하고 더해서 반 하면 10이죠 이거. 이 업체 입장에서는 10명 늘어나는 게 제일 좋다고. 10명 늘어나서 원래 30명에 10명 늘어나면 40명의 여행을 보내는 게 이게 최대고 사실은 40명보다 더 늘어나게 되면 손해예요. 할인을 너무 많이 해줘가지고. 이런 거야. 니들 장사하려면 이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잖아. 마트에 가면 맨날 할인한다 하잖아. 그 할인하면 손해인데 왜 그렇게 계속 할인을 한다고 그래? 할인을 해야 많이 사니까. 그럼 이제 할인을 해서 손해보는 율이 있고 손해를 받지만 많이 사서 이득을 보는 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딱 정점을 이뤄서 그 목표치가 최대값이 될 금액으로 할인을 하는 거야. 알겠어요? 다 수학 계산이 들어가요. 기업들마다 수학과 그 출신들이 영업부에 있는 거예요. 이 계산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거 어때요? 제가 번역해 주니까 되게 쉽죠? 별 얘기 아닌가요? 영어 자막 보는 거랑 똑같아. 너희가 해야 된다. 단 한 발짝을 나가더라도 너희가 해야 된다. 이 정도 할게요. 일단 효원이는 이거 보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고